동안 수능본을 이직한 바로 그놈입니다. 오늘은 선택이란 무엇인가? 이 선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항상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이라는 게 상당히 저도 지금 현재도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선택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 선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이었나?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제일 잘한 선택은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 30분을 넘게 이직하면서도 이직할 때마다 항상 선택을 하겠죠, 그죠? 지금도 좀 마찬가지로 이제 선택을 지금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다가 이제 오늘 이제 회사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무슨 말로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변을 못 찾았다 이거죠, 그죠? 이 30번 넘게 이직과 퇴사를 반복하면서도 이 마지막 말하기가 제일 참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직하려고 하는 업체가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다 해서 지금 저한테는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또 결정을 할 겁니다. 어느 회사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또 그 선택에 또 막상 했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는 또 가봐야 알겠죠, 그죠? 내가 잘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나머지 두 개를 선택 안 한 것이 잘못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 평생을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선택이란 부분에 쌓였을 겁니다. 이걸 할지 말지 해야 되는지 어떠 할지 라는 선택이란 기로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르트라 사람이 있는데 인생은 B, 태어나는 것과 D, 죽는 것 사이에 뭐가 있다? 짐작하시겠죠, 그죠? C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은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바로 초이스, 선택입니다. 이 말을 저도 보는 순간 얼마나 선택이란 부분이 어려우면 이게 B와 D, 태어나는가 죽음 사이에 C가 있는지 이걸 딱 보는 순간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아시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방원, 조선의 3대왕 태종이죠, 그죠? 태종,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충신에 들어가는 정몽주가 들어있다고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시절 다 아실 겁니다. 이방원이가 이제 마지막 고려에 이제 셔틀을 내리고 조선을 열 때 가장 걸림돌이었던 이제 정몽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보는데 이제 태조 이승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몽주를 끝까지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이방원이가 도저히 정몽주를 두고서는 조선을 객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래가지고 이제 하야가를 했더니 정몽주가 단신가로서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분 고쳐 죽어 백골이 진도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민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하고 낙선지교에서 죽었다라는 것들은 아주 유명하죠, 그죠? 이방원도 선택이고 정몽주도 선택했을 거라 이거죠. 근데 결국 이러한 선택이 불러온 거는 이방원이는 살아서 왕까지 되고 정몽주는 죽어서 충신이 되고 여기서 이제 둘의 선택이었죠. 이방원의 선택과 정몽주의 선택. 누구의 더 선택이 옳았느냐라는 분들은 차차자 이거죠. 그렇죠? 나는 죽어서 충신이 될 것이야 라고 선택한 정몽주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나는 정몽주를 죽이고 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좋은 조선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방원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냐 잘잘못을 논하기 어렵겠죠. 그죠? 둘 다는 이방원도 나름대로 칭송을 받고 왜냐? 세종대왕이란 그 위대한 왕을 탄생시킨 배경 물론 이제 역사적인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공과 사가 존재를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방원이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을 거라 이거죠. 그죠? 또 정몽주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래 망해가는 고리를 그렇게 껴안고 있을 필요가 뭐였냐? 차라리 새로운 조선에 합류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정몽주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선택이라는 부분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선택의 결과가 결국 당신, 나를 만든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붙여봤습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고, 오늘 또 다른 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이제 이게 선택이라는 부분이 무겁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선택을 제가 하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참, 우리는 항상 결정장애를 가진 게 많죠, 그렇죠? 우리 아들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신발을 사거나 짜장면을 시키거나 짬뽕을 시키거나 항상 결정을 잘 못해요. 그러면 결국 저는 그래서 항상 오래전부터 이제 그렇게 했죠. 우리 아들이 짜장면을 시키면 전 짬뽕을 시킵니다. 왜냐? 우리 아들이 선택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우리 아들은 짜장면을 먹다가도 짬뽕을 먹고 싶을 거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반대되는 메뉴를 시키거든요. 식당 가면. 그리고 또 신발이 아닌 거 사러 갔대. 그럼 이제 우리 아들은 또 선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가서는 이제 우리 딸이 화를 내면서 그냥 이거 사 그런다고요. 그럼 그때 갔어야 이제 또 그걸 결정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선택, 오늘의 선택, 내일의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는 신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선택이란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지만 결국 선택은 하나를 버리는 거지.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린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선택은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선택하거나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아닌가 선택하는 것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특히나 이제 결혼이라는 부분을 했었을 때 결혼도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 여자와 또 이 남자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 하나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저같이 뭐 결혼하고 30번 넘게 이직할 수는 없는 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봤어요.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우울증 증상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상당히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연령대별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20대, 30대가 가장 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 수치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거보다는 차라리 50대, 60대가 더 우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울대를 봤을 때는 연령대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지금도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저 주로 20대도 다들 대학생들이니까 강의하면서, 20대가 대학생들이 우울 점수가 가장 높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생각 들었던 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죠. 아무 생각 없다는 차원보다는 딱 하나밖에 없었죠, 사실은. 대학 가는 것밖에 없죠. 대학 가라. 대학 가야 된다. 라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막상 대학 오면 너무나 달라진 환경들. 너가 알아서 해. 뭐 해, 뭐 해. 학교도 시간마다 신청한 시간마다 오면 되는 것들이고. 그런데 또 지나다 보면 또 금방 또 취업이란 부분에 또 강압을 가져가고 있고. 또 취업하면 또다시 그에 대해서 적응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들이고 20대가 가장 우울할 수도 있는 나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택의 마지막 부분에 써가지고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잘하려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했죠, 그렇죠? 선택이란 뭐냐? 하나를 버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버리지 않고는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다 잘,
우리가 친구 관계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한테 나는 다 좋은 사람이고 싶은 게 다 꿈일 거예요. 그죠? 희망일 거라 그죠?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좋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어차피 반은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다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선택은 모든 것을 잘 하려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나머지를 버림으로 내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가 직접 한 거예요. 남의 의견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가장 좋은 선택은 결국은 내가 직접 내린 선택이다라는 것들.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 되게 유명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성공한 사람들 읽고 있을까 대부분 이거 한 번씩 책을 읽어보진 않더라도 이 책 표지는 다들 봤을 만한 책 표지들이에요, 그죠? 이분이 말하기를 환경이 나를 만들지 않는다. 나를 만든 것은 내 결정, 결국 선택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항상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이런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내 주변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내 결정, 내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것들이지 남을 탓할 건 아니더라 이거죠. 그죠? 네, 여기서 선택에 대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